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의 사연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고아가 아닌 고아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버님 보험금을 가지고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홀로 남은 남편을 길러주셨는데 할머니마저도 중학생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맡아줄 사람이 없는 제 남편은 홀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제 남편을 만난 곳은 아빠의 가게에서예요. 아빠 가게에 알바생이었던 남편은 성실하고 센스 있는 모습으로 저희 아빠의 마음을 그대로 훔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단골 손님들이나 같이 일하는 분들, 어떤 분이든 조금만 같이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아빠 가게 일을 돕다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고생이 많이 했어요. 계속 저를 밀어내고 밀어내더라고요. 본인은 고아라서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사치라고 하더군요.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제가 남편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환영했어요. 남편 생각으로는 자신이 고아인데다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반대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환영해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남편을 사위 삼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아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까 땡 잡았다 싶은 거였죠. 엄마도 처음에는 남편을 반대했지만 워낙 엄마하고도 잘 지냈던 사람이고 고아라는 것 빼고는 흠잡을 곳이 없던 사람이었던지라 엄마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엄마는 차라리 시댁이 없는 것도 좋다면서 시집살이는 안 하니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알려진 뒤에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결혼식도 집도 혼수도 모든 것을 저희 쪽에서 준비를 했지만 저는 아무 불만도 없었어요. 그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아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에게 가게를 맡기셨는데 그가 가게를 맡으면서 저희 가게는 정말 대박을 쳤어요. 그가 개발한 레시피가 인스타 블로그 맛집에 소개되면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남편과 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방송도 좀 타게 됐어요. 고아인 남편을 받아들이고 친아들처럼 사업장도 물려줬다 그런 내용으로요. 아무튼 그런 미담이 방송을 타자 저희 가게는 장사가 더 잘 됐고요. 매장 규모를 3호점까지 늘리는 등 뭐 좋은 일에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던가요? 한 번도 싸우지 않던 저희 부부가 싸우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남편의 친모라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간 그 여자가 방송을 보고 매장으로 남편을 찾아온 거였어요.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남편을 만나러 온 그 여자는 남편에게 눈물로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매달리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는 남편이 죽은 뒤에 할머니에게 쫓겨난 거고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했어요. 만일 네가 고아원에 간 걸 알았다면 내가 찾아가서 너를 거뒀을 거라고요. 엄마의 정이 그리웠던 남편은 그 여자의 말을 다 믿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 당시만 해도 참 남편한테 잘했거든요. 그 여자는 아들과 오랜 세월 헤어져 있어서 당분간 같이 있고 싶다면서 일방적으로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에요. 그러고는 나는 바닥에서 못 자고 침대도 퀸 아니면 못 자니까 안방을 내줘야겠다. 좁은 곳에서는 숨이 막혀서 못 살아. 너희 안방도 많이 좁지만 내가 참아보는 거야. 안방에 내 짐 들여놓고 당분간은 내가 쓰도록 하자. 이러면서 안방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정에 굶주린 제 남편은 그게 참 무리한 요구인지를 알면서도 엄마랑 당분간 같이 있고 싶으니까 좀 들어주면 안 돼?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어차피 며칠이잖아. 제발. 이러는데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 그동안 참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를 찾아온 것도 남자한테 쫓겨나서 온 거였어요. 바람을 피워서 남자가 혈압이 올라 쓰러졌는데 돌아가시게 생기자 재산 가로채려고
알고 몰래 혼인신고 하려다 걸려서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났다고 하네요. 그러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남편을 찾은 거고요. 그렇게 그 여자와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오던 엄마가 매일 돈만 요구하고 바라는 게 많아지니까 슬슬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남편 카드를 가져다가 매일 명품 쇼핑을 하던 그 여자는 돈 좀 아껴 쓰라며 안 좋은 소리를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집을 나가겠다는 협박을 하고 제 남편은 더 이상 그 여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어느 날 저한테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봉투는 예단 목록이더군요. 제가 결혼하면서 본인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까 예단을 해오라고 하면서 명품 백이랑 모피코트, 현금을 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고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나요? 듣자마자 모든 거를 남편에게 다 알렸죠. 이런 황당한 일을 어떻게 저 혼자 해결하나요? 그동안 집을 나가겠다는 협박에 모든 것을 무마하던 남편이 절대 이건 안 된다고 그 여자한테 못을 박더군요. 남편이 집 나간다는 본인의 협박에도 꿈쩍도 하지 않자 그 여자가 큰 사건을 터뜨렸어요. 사오점을 내려고 모아놓은 돈을 들고 그 여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진짜 통장과 카드를 통째로 들고 도망가서는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결국 도난 신고를 했고 경찰에 잡혔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그 여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희 남편이 마음이 진짜 약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에게 다 맡긴 돈이니까 저더러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핏줄인데 어쩌냐고요. 결국 그 여자가 까먹은 돈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그는 며칠을 울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하기야 20년 넘게 헤어졌던 엄마가 나타나서 본인에게 사기를 쳤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라면 감옥에 보냈을 텐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섬세함과 다정함에 제가 그를 사랑하게 된 거지만요. 그는 밤마다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이제 내 가족은 자기랑 장인어른, 장모님 뿐이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나 보다. 저는 이제 잊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다 잊자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다시 한번 저희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막히고 어이없게 그 여자가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부양료 청구 소송. 저희 남편은 그 여자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고 가게를 하면서 재산이 꽤 되니까 자기를 부양하라고요. 본인은 일을 해서 자력으로 생활을 해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는 것이 소의 취지였어요. 그 여자가 저희 남편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거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 소송에서는 저희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오랜 법정 공방을 끝에 결국 그 여자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남편을 낳은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길러준 사람이니까 부양의 의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 말이 부양의 의무는 있으나 그 여자가 나이도 젊고 남편한테 해준 것이 없어서 저희가 줘야 하는 돈은 적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머리를 썼죠. 재판을 계속 딜레이 시켰어요. 그 여자는 저희한테 부양비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고급 호텔에서 생활하고 습하며 마사지며 빚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저희 친정에서 가게는 남편에게 줬지만 명의는 아직 남편 것이 아니었거든요. 세금이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게 명의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어요. 즉, 남편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양비를 책정할 때 부양 의무자의 경제력과 여러 가지 사정이 반영되는데 저희 남편은 재산도 없고 그 여자는 어릴 때 제 남편을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양액은 아주 적게 나오겠죠. 예상대로 저희가 재판에서 졌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그 여자를 부양할 도덕적 의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기본적인 생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나요? 그런데요, 그 액수가 15만 원이에요. 저희는 매달 그 여자한테 15만 원씩 줘야 하는데 그것도 그 여자가 지금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스스로 노동할 기력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자는 저희와의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니 변호사한테 승소 사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승소 사례비
꽤 센 걸로 아는데 저희한테 죽을 때까지 받을 돈 다 모아도 그 승소 사례비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돈을 받기를 바랬는데 그 돈도 바로 받지 못하니 엿먹은 거죠. 그 여자 평생 남자한테 기생해서 먹고 살다가 이제는 아들한테 기생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꼬숩더라고요.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좋아했다가 15만 원 지급하라는 그 말 들었을 때 그 여자의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평생을 그 손에 걸레 한번 쥐어본 적이 없는 그 여자가 변호사비며 그동안 받은 마사지비, 스파비 등 갚아 나가야 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명품들도 다 내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디 돈 많은 남자 없나 찾아다니면서 기생할 남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도 꽤 들어서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나이 들어서 할머니 다 된 꽃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추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그 여자가 남편한테 추가 부양비를 요구할까봐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희 남편은 마음은 참 아플 것 같아요. 낳아준 엄마는 본인을 버렸지만 제가 많이 사랑해준다면 저희 남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